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여러분도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 또 혹은 뭐 사업을 하실 때 역시나 또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연봉 또 나의 연봉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나를 나타내는 가치의 척도로 쓰이기 때문에 사회인과 그리고 또 연봉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NBA에서도 엄청난 연봉 삭감을 맛보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 삭감 탑10 10명의 선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버디 힐드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2023-24 시즌 연봉이 19.8mm였는데 워리어스로 이적 후 첫 해 연봉이 8.8mm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골든스테이트가 버디 힐드라는 좋은 선수와 그만큼 트레이드 이후에 좋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 11mm 삭감했습니다. 1mm 하나로 약 13억 원이니까 13 곱하기 10이라면 얼마입니까? 약 한 143억 정도를 깎인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만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볼 수가 있는데 버디 힐드는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에서 뛰면서 처음으로 NBA 플레이오프의 경험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 했고 또 스테픈 커리처럼 좋은 슈터들과 함께 뛰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 버디 힐드는 결국 많은 금액을 포기하면서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연봉은 깎였지만 실력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0살을 갓 넘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성기 구간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버디 힐드가 수비가 약하고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검증을 마치지 못했지만 스테픈 커리와 드래먼드 그린의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역시나 같은 11mm 삭감된 타이어스 존스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선수의 새로운 계약 소식이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결국 피닉스 선즈로 떠나게 됐습니다. 연봉이 3mm예요. 지난 시즌 워싱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는 14mm를 받았는데 11mm 143억이 깎인 거죠. 타이어 존스가 피닉스로 간 이유는 이기고 싶었고 그리고 피닉스가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확보해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타이어 존스는 뭐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또 전성기가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로부터도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피닉스에서 케빈 듀란트 그리고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등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거죠. 타이어 존스가 다음 시즌 연봉이 3mm이긴 하지만 실력만 놓고 보자면 뭐 3mm짜리 선수는 절대 아니죠. 13mm도 부족함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피닉스의 지난 시즌 가장 큰 약점이 볼 핸들러, 포인트 가드가 없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타이어스 존스가 피닉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위는 케빈 포터 주니어입니다. 애인을 뭐 정말 얼굴을 묵사발을 만들어놨죠. 미친 듯이 패서 거의 뭐 살인 미수 혐의까지 받았었는데 NBA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그리스의 파우크라는 팀에서 뛰었었는데 연봉이 15.9mm였습니다만 이번 시즌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2.2mm 거의 뭐 미니멈 금액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13.7mm나 삭감을 당했는데 한 170억이 깎인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터 주니어가 NBA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다. 저는 포터 주니어가 감지덕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터 주니어도 아직까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사고치지 않고 본인이 휴스턴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생산력이나 혹은 실력을 보여준다면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경기 도중에 집에 가버리고 코치한테 대들고 또 지금 완전히 애인 얼굴을 묵사발을 내놓은 이런 멘탈의 소유자가 저는 갱생할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요. 포터 주니어는 조만간 저는 NBA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토바이스 해리스입니다. 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필리에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는데 디트로이트로 복귀한 셈이 됐죠. 자, 지난 시즌까지 연봉이 무려 39.3mm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았죠. 진짜 돈복은 타고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는데 자, 물론 연봉은 깎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이 퍼포먼스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깎였지만 해리스 정도의 지금 실력, 나이, 그 다음에 또 해리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큰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감안한다면 25.3mm도 저는 아주 잘 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13.9mm 깎였지만 그 깎인 금액이 25.3mm라는 점에서 저는 해리스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트로이트는 어떤 식으로든 또 캡을 채웠어야 됐습니다. 캡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또 그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 대비 실력이 아쉬워서 그렇지
인성이라든지 혹은 젊은 선수들 이끄는 리더십 자체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바이스 해리스는 25.3mm라는 아주 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6위는 마이크 콘리입니다. 자, 마이크 콘리는 팀을 옮기지 않았어요. 팀을 옮기지 않고 미네소타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 연봉이 24.4mm였는데 다음 시즌 연봉은 10mm입니다. 자, 이로써 약 14.4mm 삭감이 된 셈인데 하지만 뭐 마이크 콘리의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은 거의 40살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말년에 이제 더 이상 뭐 팀을 옮기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유타에서 미네소타로 옮겼고 또 미네소타에 또 루디 고베어 그리고 또 조 잉글스라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유타 시절에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콘리가 미네소타에서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봉 삭감 순위 5위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자, 트렌트 주니어는 토론토에서 미러키로 이적을 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18.6mm를 받았는데 미러키로는 2.6mm를 받고 베테랑 미니멈을 받고 이적을 했어요. 자, 많은 팀들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트렌트 주니어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 뛰고 싶어서 결국에는 헐값을 받고 미러키로 이적을 했죠. 트렌트 주니어는 뭐 좀 아쉬운 케이스죠. 왜냐하면 포틀랜드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에서 보냈던 첫 2회 정도는 괜찮았었는데 지난 시즌 유독 부진했습니다. 출전 시간도 들쭉날쭉했었고 그리고 외곽 슛은 괜찮았지만 한때 뭐 3&D의 아주 훌륭한 그런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때와는 다르게 수비력도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트렌트 주니어의 가치가 그에 비례해서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16mm나 삭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16mm면 거의 뭐 200억이 깎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트 주니어는 1년 재수를 택하게 됐고 그 1년 재수의 결과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러키 벅스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이제 점점 노쇠하고 있고 릴라드도 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트 주니어 같은 젊은 피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말릭 비즐리가 떠난 자리를 트렌트 주니어가 저는 잘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스펜서 디니드입니다. 자, 디니디의 지난 시즌 연봉은 21.9mm였는데 브루클린 네츠에서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았고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지만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때는 거의 뭐 세미 태업이었고 레이커스 시절에는 그냥 얘는 이런 명문에서 뛸 만한 선수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생산력이 저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댈러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댈러스로 뛰었을 때 디니디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았어요. 그 말인즉슨 볼핸들링, 플레이메이킹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빙이나 돈치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슛만 꼬박꼬박 나오면 된다. 그리고 디니디는 또 듀얼 가드 치고는 키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크게 강하지 않더라도 신체 조건 때문에 파생되는 약점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댈러스가 제일 맞다. 결국 3.3mm만 받게 됐는데 디니디는 분명히 본인에 대한 좀 통렬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돈을 못 받으니까 목리 부렸고 레이커스에서는 대가리 바짝 숙이고 플레이를 했는데 그냥 본인의 단점만 뽀르게 났었거든요. 디니디가 아직까지는 또 커리어가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2-4-2-5 시즌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연봉 18.6mm 삭감은 디니디 입장에서 아주 씁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봉 상가 탑10 3입니다. 3위는 바로 크리스 폴인데요. 워리어스에서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죠. 모두가 의외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 폴의 커리어는 뭐 한 2년 정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우승 반지가 없어요. 그런데 샌안토니오로 갔다는 건 우승 반지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내가 한 2-3년 정도 꼬라박았는데 건재를 과시하겠다. 그리고 나는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뛸 거기 때문에 웬반야마의 성장, 팀 샌안토니오의 성장과 나의 건재를 과시하겠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샌안토니오로 간 겁니다. 자, 지난 시즌 워리어스에서 30.8mm를 받았는데 결국 워리어스는 크리스 폴의 2-4-2-5 시즌 연봉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0.5mm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고 20.3mm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깎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60억 원의 연봉을 덜 받게 됐지만 크리스 폴은 웬반야마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크리스 폴이 85년생, 라우리가 86년생, 아까 나왔던 마이크 컨리가 87년생.
뭐 세월 무상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선수가 거의 이제 40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뛰고 있구나. 오히려 대단한 거죠. 연봉 삭감폭이 크긴 하지만 오히려 이 선수들을 더 리스펙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도중에 마이애미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고요. 이번 시즌은 필라델피아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카일 라우리의 고향이죠. 라우리가 나고 자란 곳이고 또 라우리의 모교가 빌라노바 대학입니다. 이 빌라노바 대학도 펜실베니아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우리는 결국 고향에서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지난 시즌 연봉은 약 30밀이었는데 올 시즌 연봉은 3.3밀, 베테랑 미니멈이고요. 26.4밀이 삭감됐습니다. 자, 하지만 뭐 라우리에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죠. 그동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많이 또 걷어들였고 또 NBA 챔피언 우승, 그 다음에 또 다시 NBA 우승, 올림픽 금메달, 뭐 올스타, 올 NBA 팀 정말 단신가드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영예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리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 챔피언 등극을 돕는 게 마지막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 내지 않고 또 다른 팀으로부터 영입 제의도 있었지만 결국 고향에 잔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위는 바로 클레이 탐슨입니다. 자, 클레이 탐슨은 골든스테이트에서 댈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에서 받은 연봉이 43.2밀. 무릎을 다치고 나서 5년 190밀 맥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맥스 계약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연봉은 점진적인 우상향이었고요. 43.2밀까지 받았는데 댈러스로 이적을 하고 첫 해 연봉은 15.9밀입니다. 자, 이로써 약 27.3밀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 NBA 선수 가운데 약 450명 있다고 친다면 그 가운데 연봉 삭감폭이 가장 큰 선수가 클레이 탐슨입니다.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별을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클레이 탐슨도 자존심 세고 그 다음에 또 뭐 프라이드 에고 어마어마한 선수지만 결국 본인이 우승을 또다시 노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봉에서 많은 또 지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댈러스와는 오히려 합당한 금액에, 적정한 금액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즌 연봉은 15.9밀이니까 클레이 탐슨을 15.9밀에 쓸 수 있다. 43.2밀짜리 클레이 탐슨은 지난 시즌 배드 플레이였지만 15.9밀의 클레이 탐슨이면 굿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팀 하더웨이 주니어에서 클레이 탐슨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댈러스 로스터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 삭감폭은 크지만 클레이 탐슨 본인도 행복한 이적이었고 댈러스도 점점 더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43.2밀이 아니라 15.9밀짜리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음 시즌 지난 시즌 대비 연봉 삭감 가장 그 폭이 컸던 10명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가운데 누가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10월 초에 가는 아부다비 여행 갑자기 일가족 3명이 취소를 하시는 바람에 세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부다비 같이 가실 분들은 조코피TV 커뮤니티나 혹은 제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피콜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